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. 제가 학교 가서 수업해 보면요, 롱패딩 거의 다 입고 있어요. 그 속에서 정말 얼마나 먼저 빠르게 최신의 좋은 물건 얼마나 사고 싶을까, 그런 공감이 가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소위 부자 동네 있죠, 이런 데 가서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이 별로 욕구가 많지가 않아요. 왜요?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. 공부만 잘하면, 돈도 있으시니까, 여유가 있으니까, 넉넉하니까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서, 제가 갖고 싶은 거 뭐 있니? 한번 적어볼래? 한 3개만 적어보자. 안 적어요. 갖고 싶은 거 없대요. 다 있대요.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는데,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욕구가 없는 아이보다 욕구가 있는 아이가 훨씬 낫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매번 그 욕구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. 그 바른 경제 교육도 아니고. 그래서 이 비싼 물건, 네가 갖고 싶은 거, 이거 네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,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돈을 모아야 돼. 좀 참아야 돼. 그래도 막 사달라고 쪼르죠. 그때는 정말 괴롭습니다. 마음 같아선 정말 잽싸게, 재빨리, 그래, 너 입고 싶은 거, 너 갖고 싶은 거, 이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지만 그게 매번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. 부모도 좀 참아야 되고요. 아이도 좀 참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, 좀 귀찮고 불편하시더라도 인내하시고 좀 기다리게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.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그렇게 사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다 쓰지 않는다, 이런 얘기를 해주면 TV 보니까 뭐 다 갖고 다 쓰던데 그런 부자는 그 부를 오래 유지 못하고 결코 행복한 그런 부자가 아니야.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해주시면 좋은데, 정말 이거는 저학년 더 크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네. 있습니다. 네. 아이들이 한 5, 6학년만 돼도 이제 연예인 좋아하고요. 또 좀 빠른 애들은 화장에도 관심이 많아요. 그리고 메이커의 옷, 신발 같은 거 사고 싶어 하고요. 그러니 저축해라 해도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. 쓰기 바쁘니까요. 그런 경우 부모님들이 약간의 이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은데,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도요, 이벤트가 있어요. 그러면 아이들이 쏙 빠져들죠. 저축도 사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긴 시간이 필요한, 남들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시간을 두고 막 기다려야 돼. 유행 다 지나가는데, 지루해, 재미없어 할 수 있는 틈을 타셔서 그때 이제 집에서 이벤트를 마련해 주세요. 예를 들면 마트 같은 데서도 마일리지 같은 거 적립해 주잖아요. 그래서 네가 네 통장에다가 10,000원을 저축하면 엄마가 너한테 마일리지를 적립해 줄게. 1,000원, 10,000원에 1,000원, 뭐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셔서 이게 한 달 정도 이제 마일리지를 현금화 해 주셔야 돼요. 조금 빠르게 한 달 정도.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 재미있게 또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그것도 나중에 또 조금 지나면 난 쓰는 게 더 좋아, 이럴 수 있어요. 이제 그럴 때는 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요. 1+1 저축입니다. 저희 집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, 저희 큰딸이 이제 돈 쓸 때가 많으니까 한참 저축 잘하다가 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했어요. 네 통장에 네가 10,000원을 넣어. 그럼 엄마가 10,000원을 넣어줄게. 어때? 그랬더니 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진짜냐고, 뭐 100%를 주는 거야? 막 이러더라고요. 그런데 단 규칙이 있어. 바로 뺄 수는 없어. 네가 성인이 되면, 아니면 뭐 1년이면 1년 조금 기간을 두신 다음에 그때는 이제 뺄 수 있는데, 이거는 1+1 저축인데 엄마가 이렇게 부모님이 해주는 거니까 그럼 엄마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어. 하지만 뺏으진 않을 거야. 근데 이런 규칙은 정하자.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뺄 수는 있어. 하지만 너의 돈이야. 그래서 저희 딸이 갑자기 가더니 자기 방에서 막 비상금을 꺼내오는 거예요. 중학교 때였거든요. 10만 원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얘가 비상금이 엄마 10만 원 저축할 거야? 10만 원 넣어줘? 네, 바로 넣어줬어요. 인터넷 뱅킹으로.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서 아이가 시무룩하더라고요.
너무 무리했어, 엄마. 뺄 수 없어.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금액을 좀 조정을 하더라고요.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을 해서 지금도 저축을 잘 해요. 용돈의 10%는 저축을 하면 제가 그 돈만큼 원풀원 해서 저축을 해줍니다. 이렇게 조금 재미있게 저축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어려서는 이런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좀 다르게 해야 하죠. 아이가 요구한다면요. 그러니까 저희도 집에서 보통 이제 용돈 교육 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라고 얘기를 해요. 너무 길면 아이도 이제 힘들고 지치고 또 이렇게 깜빡깜빡 하거든요.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한 번은 큰아이가 요구를 하더라고요. 나는 엄마 한 달치를 줘. 잘 관리할 수 있어? 할 수 있대요. 그래서 이제 큰애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고 작은 아이는 매주 줘요. 근데 작은 아이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주는 게 금액이 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. 그래서 아니, 엄마가 너의 성향을 알아. 너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이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가 좀 요구하면 하다가 또 이제 잘 안 된다 그러면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맞게 용돈 지급 기준이나 뭐 기간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정말 큰맘 먹고 그 슈퍼마켓 그 사장님처럼 항상 막 잔돈 준비해 나가면서 그때 매주 용돈 주고 막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요때 무너지거든요. 상당히 큰 금액을 친인척, 할머니, 할아버지 주세요. 할머니,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우리 손주 하고 막 주십니다. 아이들이 신나죠. 그게 한 번, 두 번 반복되면 아이들도 알아요. 아, 이번에 할머니네 가면 얼마 정도 용돈을 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기도 하더라고요. 혹시 그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식스 포켓. 네, 6개의 포켓. 용돈 주머니가 아이들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습니다. 네, 무슨 말이냐면요. 할머니, 할아버지 4분 중에 한두 분 계실 거고요. 뭐, 장가 안 간 고모, 이모, 삼촌, 뭐, 조카바보라고 하죠. 그리고 엄마, 아빠, 친구분들, 뭐, 6개, 8개, 10개, 이렇게 챙겨주세요. 그러면, 무시 못할 돈이 됩니다. 그래서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막 돈 자랑을 해요. 저 얼마 있어요. 뭐 할아버지가 매달 용돈을 통장에 넣어주세요. 막 이런 자랑들을 막 해요. 물어보지 않아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그 식스포켓 그런 용돈, 친인척한테 받는 용돈은 그것도 이제 조금 규칙을 아이와 좀 상의하셔서 정하시면 좋은데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. 저학년인 경우는요. 80% 이상 저축을 하라고 해도 아이들이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. 나머지 20%는 너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써. 괜찮아. 하면 진짜? 하면서 좋아해요. 저학년 때는 그 정도만 써도 괜찮아요. 그리고 사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써보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돈 쓰는 것도 경험이거든요. 근데 어른 돼서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돈도 어렸을 때부터 조금 써보고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이런 것도 깨달아 볼 수 있게 그런 자유를 좀 주는 것도 좋습니다. 근데 제가 학교 가서 이런 질문도 해요. 얘들아, 통장에 저축하는 거, 저금통에 저축하는 거, 부모님한테 맡기는 거 어떤 게 제일 안전하지 않니? 애들이 다 같이 얘기합니다. 부모님한테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아요. 저희 부모님은요, 그 돈 가져가서 안 줘요. 뺏어갔어요. 나빠요. 막 이러고요. 그럼 제가 이제 부모님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요. 다 니네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야.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엄마 핸드백을 샀는데 그게 저를 위한 겁니까? 막 이러고 용돈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하더라고요, 아이들이요.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어른들이 주시는 돈에 있어서는 애한테 약간의 자유를 주되 고액의 금액이니까 이 중에 몇 프로는 저축을 하자. 너가 조금 고학년이야? 그럼 한 50%는 저축해. 50%는 네 맘대로 써도 돼. 오케이? 거기에 별로 불만들 없습니다. 그런데 더 크면요, 더 쓰고 싶어 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면 저축 금액 다 쓸 수는 없어. 저축은 해야 돼. 자, 생각해봐. 네 식스포켓에 들어오는 이 돈, 엄마가
할머니,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려. 엄마가 친인척 조카들한테 용돈을 줘. 그럼 그게 돌고 돌아서 이상하게 엄마한테 안 오고 아빠한테 안 오고 너네들 주머니에로 들어가. 누구 돈이겠어? 그럼 애들이 할 말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자유를 주되 웬만한 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